오랜만에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4개월 만에 다시 멕시코에 가네요. 아침 6시도 안 되었는데 공항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저희는 일본 나리타를 거쳐서 멕시코로 가는데 일본까지는 아시아나를 타고 갑니다. 나리타 거쳐서 멕시코 가거든요. 나리타에서 멕시코 가셔서 몬테레이. 네, 몬테레이까지 주문 몇 개만 드세요? 총 4개요. 보안 검색 때 지나가기 전에 남아있던 물을 모두 마셨고요. 물론 무기류나 공구류도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안 검사하고 출국 심사 마치고 안에 들어왔는데요. 이른 아침인데 면세점도 그렇고 모든 상점들이 이미 열었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피곤해서 면세점 구경보다는 일단 좀 쉬고 싶었어요. 잠시 눈을 좀 붙이려고 넵존에 와봤는데요. 시설이 깔끔하고 무료라서 그런지 이미 사람들이 꽉 찼었어요. 근데 넵존 바로 옆에 눕는 소파가 따로 비치되어 있어서 그 소파에 누워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일찌감치 게이트에 왔고요. 잠시 의자에 앉아서 쉬는데 얼굴에 피곤함이 아주 가득하네요. 드디어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국적기를 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요. 역시 서비스는 한국 항공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외국 항공사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따뜻함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탄 비행기는 요즘 트렌드인 레트로가 좀 가득한 기종인 것 같네요. 설레임을 가득 안고 비행기의 이륙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륙하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기내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깼습니다. 기내식을 놓칠 순 없잖아요. 이번 기내식은 단일 메뉴였는데 돈가스 덮밥입니다. 의외로 비빔고추장이 같이 있더라고요. 진짜 저 고추장은 어디 파는 데 있으면 한번 따로 사 먹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보면 치킨가스 같은데 실제로는 돈가스입니다. 마이라도 정말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호박 샐러드도 맛있게 먹었고요. 빵까지 남김없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잠들었어요. 한 비행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드디어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비행기에 타고 온 사람들은 다들 입국 심사하러 들어가는데 저희만 유일하게 환승 게이트로 들어왔네요. 그런데 나리타 공항에 조금 이상한 점이 2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인천공항처럼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선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했는데 나리타 공항은 꽤 한산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가 일본 나리타 공항인데 한국인이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은 중국인이었고 일본인들은 직원들 외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비행기 탑승까지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남아서 라운지에 왔습니다. 라운지 페이데. 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ゲスト1名様ですね。 라운지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맥주부터 찾았는데요. 병맥주나 캔맥주는 없었고 생맥주만 있었는데 종류도 아사히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이런 기계로 맥주를 직접 받는 게 처음이라 신기했습니다. 한여름에 낮부터 즐기는 시원한 맥주야말로 삶의 소소한 행복 중 하나죠. 조금 전에 기내식을 먹고 와서 배가 아직 많이 안 고프더라고요. 우선 맥주부터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한 1분 만에 첫 번째 잔을 클리어했네요. 바로 두 번째 잔 받으러 왔습니다. 이게 나름 또 두 번째라고 기계 작동하는 게 좀 익숙해졌네요. 라운지 음식들을 보러 왔습니다. 우선 유부초밥과 오니기리가 보이고요. 간단한 샌드위치하고 샐러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아게하고 파스타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햄버거 패티 같은 것도 있었고요. 카레도 있었네요. 그런데 음료도 캔이나 병이 아니라 디스펜서가 따로 있었어요. 마이라도 별로 배가 안 고프다고 해서 샐러드만 간단히 먹고 말았네요. 그리고 이 라운지에 누들바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문하면 만들어주는 거죠. きつねそばで一つお願いします。チキンそば、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11番でお持ちいたし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 진동벨을 받아왔었는데 정말 한 1분 뒤에 진동벨이 울렸어요.
이게 진동벨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빨리 나왔네요. 키치네 소바하고 함께 먹으려고 유부초밥하고 오니기리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키치네 소바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솔직히 약간 인스턴트 같은 느낌도 살짝 있긴 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분명 기내식을 먹고 와서 배가 별로 안 고팠었거든요. 근데 한 입 먹는 순간 이거 다 먹고 나서 한 번 더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라면에 김밥을 먹는다는 느낌으로 소바를 먹으면서 오니기리를 먹어봤는데 이 오니기리 자체는 좀 심심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유부초밥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유부초밥 맛이었어요. 뭐 특별한 건 없었네요. 정말 이 키치네 소바는 제가 배만 안 불렀어도 한 5그릇은 먹었을 것 같아요. 이 키치네 소바가 너무 맛있어서 다른 음식들은 별로 생각이 잘 나지 않네요. 키치네 소바를 맛있게 먹고 나서 시원하게 맥주를 쭉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안주 삼아 가라아게를 먹었는데요. 사실 가라아게도 그냥 평범한 맛이긴 했어요. 이 키치네 소바가 너무 맛있어서 다른 음식들은 다 평범하게 느껴지나봐요. 정말 시원하게 맥주를 또 한 잔 클리어 했네요. 나중엔 카레도 좀 가져서 먹어봤는데요. 카레도 그냥 특별한 거 없이 평범한 맛이었어요. 그리고 라운지의 피날레는 위스키로 장식했습니다. 여기 라운지에 위스키도 종류가 산토리밖에 없더라고요. 술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라운지였습니다. 라운지를 조금 일찍 나와서 면세점에 왔습니다. 도쿄 바나나라는 빵이 유명하다고 해서 2개를 구매했어요. 2260円でございます。はい。カードで。はい、角で。カードビザで。はいビザですね大丈夫ですね。カー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ただきます。 면세점을 나와서 게이트로 이동하는데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는데요. 마이라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비행기 시간까지는 한 40분 정도 남아있었고 게이트도 오픈을 하면 한 10분 정도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티켓을 발권받을 때 나리타에서 몬테레이 구간은 나리타에서 다시 발권을 받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아시아나항공하고 아이로멕시코 항공이 같은 동맹 항공사가 아니라서 티켓 발권까지는 연동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현승 게이트로 나오자마자 게이트에 왔었는데 그땐 아무도 없었거든요. 어쨌든 티켓 재발권 때문에 안내 방송을 한 거였고 티켓도 발권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티켓 구매할 때 좌석을 지정했었는데 재발권된 티켓을 보니까 좌석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오버부킹 때문에 밀려서 그런 것 같은데 변경된 자리가 멕시코시티까지 가는 비행기에선 괜찮은 자리라서 다행이었어요. 근데 멕시코시티에서 몬테레이까지는 마이라와 따로 떨어져서 가게 되었네요. 이번 비행기는 총 12시간 정도 걸리는 일정이고요. 이륙한 지 1시간 정도 후에 바로 기내식이 나왔고 스키야키동이 나왔습니다. 라운지에서 잔뜩 먹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금치가 함께 있었는데 느끼함을 잡아주어서 좋았고요. 함께 들어있는 당면도 맛있었네요. 기내식 치고는 꽤 맛있었던 스키야키 우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훈제 연어 샐러드가 있었는데요. 역시 연어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후식으로 있던 레몬 케이크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료는 멕시코 맥주인 코로나 맥주를 마셨네요. 기내식을 다 먹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도착까지 한 10시간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취침 시간이 되어 불이 모두 꺼졌는데 저는 소화시키느냐고 복도를 좀 돌아다니다가 잠을 좀 잤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도착까지 4시간이 넘게 남아 있었어요. 이제서야 아메리카 대륙에 근접하네요. 그리고
그리고 멕시코 국경에 들어와서 도착까지 1시간 40분이 남았을 때 아침 식사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마이라는 오믈렛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저는 생선류를 먹었는데 무슨 생선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네요. 근데 저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거 기내식 아침 식사에 함께 나온 요거트인데요. 이거 맛있더라고요. 완전 부드럽고 요거트 특유의 신맛이 좀 적었어요. 정말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멕시코시티에 도착했습니다. 멕시코의 강렬한 햇볕이 저희를 환영해주는 것 같았어요. 멕시코시티 공항에서도 다음 비행기 탑승까지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고민 없이 바로 라운지에 왔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맥주를 가지러 왔습니다. 맥주뿐만 아니라 음료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있었어요. 스텔라 아르투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라운지에 전에는 없었는데 간단한 식사가 있더라고요. 메뉴는 총 4가지가 있었어요. Me da una sopa de tortilla, por favor.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또르띠아 스프인데요. 제대로 해장되는 느낌이었어요. 같이 곁들여져 있는 치즈와 크림 그리고 육포가 정말 잘 어울렸네요. 맥주 한잔 하면서 또르띠아 스프 먹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르띠아 스프를 금방 다 먹고 다음으로 띵가데뽀유를 가져왔습니다. 닭가슴살에 토마토 소스와 치포틀레 소스를 넣어서 만든 요리인데요. 함께 나온 밥하고 같이 먹었는데 이것도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거를 타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생맥주를 받아와서 샐러드를 안주 삼아 한잔 했습니다. 생맥주는 하이네켄 생맥주였어요. 정말 시원하게 맥주의 맛을 음미해가면서 한잔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번 비행 일정은 먹고 마시기 위한 일정인 것 같아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과 술이 모두 마음에 들었네요. 그리고 이번 라운지의 피날레는 까라히오로 장식했습니다. 까라히오는 에스프레소하고 증류주인 리코르 꽈렌타이트레스를 1:1 비율로 섞은 건데요. 이 리코르 꽈렌타이트레스가 알코올 도수가 31%인데 술이 굉장히 달거든요. 근데 이게 에스프레소와의 조합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립니다. 리코르 꽈렌타이트레스는 스페인 술이긴 한데 이 까라히오는 멕시코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멕시코 내에서도 이거 하는 식당이 흔한 건 아니라서 저는 멕시코 식당 갔을 때 이 술 있으면 마지막은 무조건 이거 시킵니다. 라운지에서 나와서 이젠 몬테레이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왔습니다. 라운지에서 시원하게 술도 한잔했고 햇살도 따뜻하고 아주 좋네요. 드디어 마지막 비행기에 탑승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비행기도 나리타에서 티켓 재발권 받았을 때 좌석이 변경되어 있었어요. 원래 양옆에 나란히 앉아서 가는 거였는데 앞뒤로 앉아서 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비행시간은 총 1시간 조금 남짓한 시간이 걸렸고요. 비행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무사히 몬테레이에 잘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깥에 엄청난 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무사히 짐도 잘 찾았습니다. 짐을 찾고 나왔는데요. 원래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픽업을 나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출국장에 안 계시더라고요. 연락드려 보니까 의자 있는 곳에서 앉아서 기다리시고 계셨더라고요. 무사히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만났습니다. 바로 공항 근처 식당으로 와서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멕시코까지 무사히 잘 도착했고요. 앞으로는 멕시코에서 여러가지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스타 프론토. 바이.